네, 한 주간의 정치한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국회 뭐하니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회가 오늘 개원식을 한다면서요. 참 오래 걸렸네요. 개원식이 오늘은 아니고 내일. 아, 참 내일, 내일 맞죠? 어제 합의가 돼서 네. 이제 국회 이제 제대로 굴러가는 거 맞는 거죠? 예, 앞으로는 잘 굴러갈 것 같습니다. 네, 생산성 있는 국회를 좀 기대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 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를 했고 이제 원활하게 굴러갈지를 봐야 되는 또 가늠자 가운데 하나가 좀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 뭐 이거저거 다 떼고 여기에만 좀 뭔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두 분 다 공감을 하십니까? 조혜진 의원님. 그 옛날 같았으면은 그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이 돼 가지고 네. 그 수사라든가 조사가 제기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직접 여러 번 지시를 하셔가지고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장자연 사건이나 이런 예, 또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 경우에도 그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또 경고를 주기 위해서 또 후세의 귀감을 삼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있는 그대로 또 밝혀야 된다.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해서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검찰이 이 처벌을 전제로 해서 수사하는 것이 전문기관인 검찰이 네. 처벌하지 않는 사건을 조사 형태로 이제 진실 규명한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이제 그 박 전 시장은 돌아가셨지만은 네. 그런 진실 규명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 그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그 서울시에 있을 때 여러 번 그 고통을 호소하고 또 상담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듣고도 묵살했던 직원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이면 이제 은폐 조작이나 아니면 직무유기 또는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다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고소하고 난 뒤에 조사받은 사실이 또 외부에 유출된 그런 또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는 다른 형사처벌 이렇게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는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와 또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김종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들어 있는데 일단 당장 중요한 게 고소인이 고소한 대상이 박원순 시장 아닙니까? 네. 박원순 시장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훗날의 귀감을 삼자 뭐 이래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조사가 쉽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사를 하니 마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저는 뭐 조사하는 게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꼭 이게 이 박원순 시장을 처벌하기 위한 무슨 이런 차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게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성찰을 위해서라도 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고소인과 네. 그다음에 이 피고인인 박원순 시장인데 예. 이 일방이 지금 진술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겠느냐 이런 한계 같은 거 네. 우리가 이제 이런 한계를 인정을 하고 어떤 접근할 건지 판단해야 되는데 예. 이거 무시하고 그냥 고소인의 주장만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박원순 시장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분을 나름대로 심정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은 승복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사 과정도 저는 상당히 신중하거나 나름대로 좀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이제 그 김종민 의원의 말씀을 좀 받아서 조혜진께 다시 네. 좀 질문을 드리면 어제 오늘 나왔던 보도를 종합을 하면 경찰이 고인의 그 핸드폰에 대한 이제 포렌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일방의 주장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네. 진실을 규명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일방의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작업. 그래서 이제 결국 휴대폰 포렌식 결정을 한 게 아니야. 이런 해석이 그러니까 뒤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의원님? 예, 그 이제 박 전 시장과 피해자 간에 두 사람만에 있는 공간에서 오고 간 대화라든가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어떤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았다면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나머지 텔레그램을 통해서 주고받은 사진이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런 걸 통한 대화 이런 거는 그 포렌식을 하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일방적인 주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저는 뭐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 진실 규명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때만 해도 충격을 받았지만은 뭐 예외적인 사건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거돈 전 시장이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른 거 보고 이게 예외적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경우를 보면은 지금 이 시각에도 어디선가 또 비슷한 일이 또 저질러질 수도 있고 앞으로도 또 저질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경종을 울리는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고 그거는 수사와 별개로 진행되되 진실 규명을 필요한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 가능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해 형사적인 어떤 접근은 사실상 실효적이지가 않은 상황인데 네. 우리가 이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네.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본다면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러 번 이 비슷한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를 이런 하나의 그 사건 하나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넘어서서 네. 이거의 구조적인 배경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를 그건 우리 당도 상당히 책임 있게 좀 조사도 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고 또 우리 당만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이제 세 분이 다 단체장 아닙니까? 네. 단체장 혹은 대한민국 남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문제는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단순한 뭐 사건 수사 차원을 넘어서서 네. 이 사회적 배경과 구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을 위한 뭐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연구하고 찾아나가는 네. 이러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좀 전해드리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결과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어제 하루 동안 전국의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번 조사는 무선 80%, 유선 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요. 이것과 여기까지는 조사 개요였고 조사 결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응답률이 64.4%가 나왔습니다. 조사가 필요 없다라는 응답은 29.1%가 나왔고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79.9% 나왔다라는 점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조사와 관련 지금 그 김종민 의원께서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결론으로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혹시 이제 시간 되면 마지막에 잠깐 뭐 이야기하더라도 조사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그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당내 일각에서 특별 검사 이야기까지 나온 것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했던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 이건 좀 미래통합당이 너무 앞서가면서 정쟁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같은 당 소속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그 진실 규명은 당연히 이제 여론조사도 반영하듯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전후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그 형사적 처벌 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별개로 또 징계 처분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수사는 뭐 당연히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이 현재 검찰 뭐 아마 중앙지검 산하의 검찰이 될 텐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대한 의구심에서 그런 이제 그 제안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피고 소인의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 유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중에 한 지점이거든요. 경찰 아니면 청와대 아니면은 뭐 당 쪽이랄까 뭐 하여튼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증거 확보를 위한 포렌식 조사 같은 경우 조사 같은 경우에 경찰이 지금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사무제가 끝나면 할 생각이다라든가 사실 고인에 대한 예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네.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진행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 인멸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적거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경찰. 경찰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사 주체이면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안 보이고 있는 측면. 검찰도 서울중앙지검 경우에는 이런 권력형 사건 같은 경우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 벌써 이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적인 또 정치적으로 또 독립되어 있는 특임 검사라든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게 주호영 대표의 제안이었고 네. 그것은까지가 일단 우리 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당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를? 예, 그 정도까지가 당의 원내대표가 주장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별검사 국정조사는 그다음 수순이 아닐까. 그거까지도 안 될 경우에 그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종민 의원님은 이런 방안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제 정치가 이렇게 나서야 되지 않을 때 나서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런 이제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경찰, 대한민국 검찰, 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한 번도 이런 점에 있어서 권력자라고 해서 옹호하거나 또 뒷받침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네. 그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나 아니면 그 이 수사나 아니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양식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이제 성 관련된 이 인권 관련된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걸 누가 나랑 친하다고 그래서 혹은 뭐 여권이라고 그래서 이걸 봐주거나 덮어주거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해왔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경찰이나 검찰이 충분히 양심을 걸고 수사를 해서 우리한테 그 수사 결과를 내줄 거다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맡겨야 됩니다. 왜? 그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당에 통합당에서 여러 가지 논평도 내고 뭐 접근도 하고 하지만 정쟁만 이게 그 자극할 뿐이지 실제로 실체적 진실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고 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특임 검사다 뭐 특검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약간 여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반대의 어떤 반발이 생겨요. 즉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통합당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니 저걸 막아야 되겠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많은 지지자들의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또 이게 2차 가해 염려가 있는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나 아니면 의견 표출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좀 빠져주고 네. 이걸 경찰과 검찰이 또는 서울시가 또는 필요한 기관들이 정말 자기들의 공직 나름대로 이 기준을 가지고 잘 조사를 하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조사가 왜곡됐다. 아니면 뭔가 뭐 바이어스가 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여러 가지 다른 추가 방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찰이 울산시장 하명 사건 때문에 검찰 수사 받고 기소당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런 전례가 많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사건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단계에서 만약에 유출됐다면 경찰은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당장 그 얼른 할 수 있는 그 정보 확보 수단 가운데 그 고인의 휴대폰을 확보해 가지고 포렌식 수사하는 것도 바로 할 수 있는데 뭐 장례 절차를 핑계대 가지고 미루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당연히 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이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될 때 제 식구 감사기를 하진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며칠만 지나 보면 경찰이 수사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자기들 선에서 비밀 유출이 됐을 경우에도 가감 없이 엄중하게 조사할 이 태세가 되어 있는지 그건 며칠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도 지금 뭐 같은 사건 가지고도 검찰 내부에서 대검 중앙지검이 서로 입장이 다르고 법무부 입장이 다르고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의 일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의 과거 수사를 믿지 못해서 별도로 수사 지시해가지고 조사하게 만들고 재조사하고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서 명확하게 해주면 제일 좋고 근데 그런 모습을 못 보이면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하는 게 낫다. 그래도 안 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저 정도면 되게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면 누구나 다 자기가 손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특검을 요청을 해야 돼요. 지금 경찰, 검찰의 근본적인 이런 그 집행행위를 못 믿는 거거든요. 이건 이래서는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그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게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자꾸 키워가는 게 처음에는 이게 뭔가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다 부메랑이 돼요. 그게 항상 무리한 주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은 특히나 이제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정세에서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꾸 또 이게 덧붙이거나 이렇게 악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또 반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은 좀 나름대로 냉정하게 네. 차분하게 네. 저는 뭐 조사는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조금 더 구조적인 근본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입장인데 그 방법상에서 너무 정치적인 수단이나 방법 혹은 뭔가 이렇게 편향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하나의 질문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예. 서울시가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 사실은 어찌 본다면 만약에 이 그러니까 진실을 규명한다고 한다면 가장 맨 앞에서 가장 주된 통로는 서울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가. 서울시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서울시는 조사 대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둘 다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일단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 피해자 측을 중심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보면은 그 안에서 그 사안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그걸 제대로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했거나 아니면 그걸 덮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그런 호소를 억누르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무상으로도 징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형사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당연히 검찰, 경찰, 수사관은 별개로 조사를 해서 검경의 수사에도 협조를 하지만 내부 징계 절차 자료로도 이제 확보를 네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일부에서는 죽음 과정 자체도 석연치 않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뭐 만약 거기에 죽음 자체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위가 아닌 뭐 누가 누구를 죽게 만들었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증거가 나온다면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죽음 자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뭐 귀 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거는 지난 4년 동안에 이 피해자가 겪었던 그 일에 대해서 진상 규명하고 또 그 이후에 그걸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덮어버린 의혹 또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자는 것이지 죽음 자체를 다루자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일반 국민들 가운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말로 우려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조혜진 의원님이나 통합당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대부분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번 던져보는 의혹들이 많아요. 지금 누구도 고소인의 정확한 주장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어떤 공론의 장에서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공박을 벌이고 논쟁을 하게 된다는 게 네. 과연 이게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는지 특히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소인이 당할 수 있는 뭐 2차 피해든지 아니면 뭐 부당한 어떤 공격일 텐데 이걸로 그러니까 이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길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가지고 야 이건 사실이니까 이렇게 고치자 이렇게 접근됐을 때 고소인의 주장이나 아니 고소인의 인권이 전 보호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사실이 불분명한 상태를 가지고 하루하루 계속 서로 논쟁을 벌이는 특히 정치권의 논쟁을 벌이는 방식으로는 저는 이 고소인의 피해도 어떤 보호하기도 인권도 보호하기도 어렵고 피해도 이거 보상하기도 어렵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의혹이나 혐의는 고소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다 진술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고소인과 또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혐의들을 이제 제시한 거 그게 다고 저희로서는 뭐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그것이 제대로 규명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엄중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걸 제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 때는 발언 시간 한 30초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국회가 돌아가면 행안위가 될 수도 있고 법사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상임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이 이야기는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험칙으로 놓고 볼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가 마구 쏟아져 나오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따라오고 있거든요. 절도 있는 상임위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여든 야든 간에 뭐 뚜렷한 증거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경우에 그걸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사실관계 규명은 피해자가 충분히 호소를 할 거고 네네. 또 경찰 검찰에 또는 뭐 특임 검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이제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 팩트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건 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네네. 그것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책임자가 또 처벌받는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감시 감독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요, 이 진상조사를 안 할 도리가 없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서울시의 그 신고에 대해서 접수를 했다 안 했다 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유출 문제는 좀 전 다른데 뭐 피고소인한테 전달되는 거는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뭐 그걸 막을 도리가 없으니까 이건 유출의 내용이 만약에 사실 수사 내용이 다 전달됐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 그런 문제들이 혹시 있다면 또 이제 그거는 조사 대상인데 사실은 국회에서 그런 내용을 논쟁을 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정치 공방만 벌어지는 거고 문제는 오히려 이런 식의 대한민국 남성들에 의한 이제 뭐 성적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왜 자꾸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또 구조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의 본질적인 임무고 알겠습니다. 조사는 조사 기관한테 맡겨놓고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보완적인 판단을 하는 게 난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 대한민국 남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형 남성들 알겠습니다. 위력을 휘두르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꽉 찼네요. 자, 지금까지 김종민 의원, 조혜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